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교육학에 대한 이론들을 이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어떤 교육 잡지라든지 또는 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았을 때 이 교육 이슈를 분석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회 속에서 자, 볼까요? 컴퓨터 좀 느려서요. 자, 사회 속에서 교육 이슈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교육 이슈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옛날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인 교육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죠? 지속된 교육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슈가 지금 나타난 교육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교육 이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제공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교육 이슈 같은 것들은 앞으로 교육학이 더 발전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를 공부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이 공동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교육학의 수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 다시 한 번만 복수합시다.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자, 목적이 있어요. 목표라는 것은 단기적이며 양적인 어떤 측정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업이 끝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목표라기보다는 목적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의 교육학의 수업 목적은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지요. 물론, 자, 이것들을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조금 물질적으로, 도구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학을 들음으로써, 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캐리어, 어떻게 말하면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도움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도구적 기능이죠. 교육의 도구적 기능. 자, 그거 말고 내재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배웠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교육적 사고력이 함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육적 사고력이 함량된다는 것은 자, 사회 속의 교육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안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의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기술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라든지 어떠한 자 대안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자 해결책이라든지 또는 이거에 대해서 예측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고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이 공동교육과정 교육학의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지속되어진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이슈를 봅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번호를 넣어봅시다.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3번은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나타난 교육 이슈. 물론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어요. 옛날이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그죠? 뭐 그리스 시대부터를 얘기하는 거냐, 뭐 조선 시대부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자, 몇 달 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작년을 얘기하는 거냐,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자,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교육학에 고정되어져 있는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요. 자, 교육학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가르치는 사람, 그리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작년이나 몇 달 전이나, 그죠? 자, 몇 달 전이나, 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배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내용이 있죠. 그러면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또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지식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내진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교육학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교육 이슈라고 제가 말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되어진 교육 이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교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자, 교사의 권리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 전문성에 관한 말도 옛날부터 그렇게 언급이 되었던 주제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것만 있냐? 아니죠. 그죠? 자, 교육의 위기라는 말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도 한번 주제를 들어볼 수 있고요. 자, 학교 붕괴라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교실 붕괴라는 말도요. 많이 언급이 된 거죠. 자, 교실 붕괴, 학교 붕괴. 그렇죠. 요즘에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학교 붕괴, 교실 붕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도 주제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집단 따돌림 문제 한번 말해볼 수 있네요. 그죠? 자, 다음에 학교 뭐 폭력, 그죠?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또는 성폭력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정보화 교육. 자, 물어볼 수 있죠. 그리스 시대 때도 선생님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이럴 때 이 여러분들이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정보화라고 했을 때 컴퓨터를 떠올리신 거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리스 시대 때에도 교육 매체가 좀 더 좋은 매체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정보의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열린 교육이 이제 뭐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의미가 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의성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창의성
교육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전과 환경과의 관계, 지능이 유전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거냐,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 거냐 라는 말들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나타난 이슈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환경교육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영어 조기 교육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도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부터 ABCD를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영어 조기 교육이라는 꼭지에서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뤄볼 수 있는 것이요. 수준별 이렇게 수준별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는데요. 이러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즘에 지금 대두되는데 질병과 교육이, 그죠? 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나왔던 게요. 유치원의 사립 유치원의 자, 에듀파인 사용. 이때 이 에듀파인이란 것은 국가가 보조금을 유치원한테 주지요. 이때 유치원에서 그 보조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관리 시스템을 쓰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회계 관리 시스템이 에듀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 9시 등교를 말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야간 자율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은 야간 자율 학습이라든지 9시 등교라든지 또 질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교육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영어 조교육이라든지 수준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볼 수 있냐면 그래요. 교육 과정에서 조금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으셔야 됩니다. 관점. 자, 어떤 관점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교육 사회학을 배우고요. 또는 교육 과정학을 배웠습니다. 그죠? 교육 평가학도 배웠고요. 또 교육 행정학도 배웠죠. 그죠? 교육 심리학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이라는 어떠한 개념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학문들이 융합되어서 자,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는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집단 따돌림이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우선 필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께 왜 이게 중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집단 따돌림이라는 어떤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집단 따돌림. 그럼 이 집단 따돌림을 이렇게 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과정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이렇게 평가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행정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교육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 다시 봅시다. 자, 사회학적으로 다루는 거와, 자, 과정학적으로 다루는 거, 평가학적으로 다루는 거, 또는, 자, 행정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이러한 뭐에 대해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그죠? 집단 따돌림이라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혹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려는 그러한 학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나눠볼 수도 있고요. 자, 좀 과정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집단 따돌림이 있는 이유를 예를 들자면 성적 때문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적에 맞춰서 우리가 수준별 수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죠? 자,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건 과정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평가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집단 따돌림에 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진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교육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교육평가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교육행정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교육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렇게요. 자, 교육사회학적인 접근은 어떠한 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한번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기능론은 사회 안정을 추구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따라서 자, 모두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서 갈등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죠? 변화와 혁신, 그죠? 근데 이 변화와 혁신은 좀 급격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조직은, 기존의 사회는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자,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체제를 전복해야지만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를 주장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난 이유 등을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볼까요? 기능론과 갈등론 입장에서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등론의 입장에서 집단 따돌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죠? 집단 따돌림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가설 설정을 하면서 쭉쭉쭉 해결해내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차별 대우를 했나?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는 가정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겁니다. 또는 사회의 어떤 조직이 그 학생을 어쩔 수 없이 따돌리게 만드는 형태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교육 과정 학정에서는요. 자, 우리가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 교육 과정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학생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면 성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자,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효과를 집단 따돌림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평가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죠? 자,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설문조사.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설문조사하는 뭐 방법론은 우리가 평가학이라든지 또는 연구 방법론에서 좀 다루고 있죠. 그죠? 자, 집단 원인을 설문조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뭡니까? 피드백을 주는 과정. 그죠? 자, 행정학은요,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것은 많은 학문들이 일접돼 있죠. 뭐 인사론도 있고요, 장학론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학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론도 있을 수 있고, 정책학도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이 좀 크지요. 자, 그러면 이런 행정학에서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는 원인, 자, 해결 방법으로 학교와 정부와 자,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뭐 교육행정학에서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심리학은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죠?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상담 같은 것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집단 따돌림을 100%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다시요. 이러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데 반해서 자, 이거와는 별도로 교육사학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주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교육학, 강론이라는 것은 자, 이런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할게요. 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각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자면 쭉쭉쭉 지어보고요.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랑 한번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가봅시다. 자, 우리가 교육사회학 하면 뭐 학교 붕괴 같은 것도 다룰 수 있고요. 뭐 집단 따돌림도 여기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에 나오는 뭐 차별적인 주제 같은 것들 있죠? 뭐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사회학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교육과정학에서는요, 교육과정학에서는 자, 공동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요즘에 참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또 뭐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겠죠. 수준별 수업.
자, 이런 것들은 교육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거예요. 그죠? 자, 교육 평가학에서는 우리가 뭐 수행 평가라든지 뭐 문항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뭐 타당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 평가학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행정학은요. 뭐 교사에 관한 거라든지 뭐 수업 전문성이라든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라든지 자,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이런 것들은 또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심리학에서는 어떤 걸 좀 다루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뭐 지능이 어떠냐, 뭐 요즘엔 창의성이 어떠냐, 그죠? 자, 심리와 정서, 행동 발달 이런 것들을 자, 발달을 이렇게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여기 한번 조금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놓고 보면요. 한 번에 놓고 보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들이 달려들어서 여러 학문들이 분석을 해내는 이러한 패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각 학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또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교육 이슈라든지 지금 나타낸 교육 이슈 같은 것들은 자, 관점으로 분석을 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주제별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권이라고 하면 좀 더 강하게는 자, 교육행정학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사회학에서 또 다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다시요. 또 한번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요.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합시다. 글을 썼을 때 A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교권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교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요. 자, 우선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관점을 하나씩 써주는 거죠. 교육 행정학적 관점, 다시 알파의 관점, 베타의 관점, 감마의 관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하게 풍요로운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요. 우리가 글이라는 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택을 하지 않고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후자에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면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여기 나왔네요. 근데 이 정의는 어떻게 내리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주제별로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관점을 이렇게 쭉쭉쭉 써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선생님하고 대면 수업 시간 때 만나서 실제로 한번 글을 써 볼 겁니다. 어떠한 글을 써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자, 이런 주제로 글을 한번 써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수업을 할 건데요. 교육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냐면 관점별로 또는 주제별로 분석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던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한 대략 한 20분의 시간 동안 이러한 거에 대한 자료,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아무거나 그죠? 찾아서 자료를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를 한번 제시할게요. 위에 열거된 주제의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기란 뜻이죠. 자, 위에 열거된 자료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아무런 자료, 어떠한 자료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그죠? 신문이라든지 또는 잡지라든지 또는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만 된 자료는 아니에요. 자,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 놓으시면 나중에 한 번씩 우리가 읽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완성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좋았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될 텐데요. 그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수업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과제를 한번 쑥 살펴보고, 그죠? 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서로 비평하면서 따뜻한 비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좀 밝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출석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